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UI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UI 디자인의 패턴. 여기서는 앱의 구조와 명칭, 주의사항의 역할에 대해 운영체제별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의 얘기고, 스마트폰은 사용 환경이 수시로 변하므로 사용 환경이 수시로 바뀌죠.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핸드폰,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PC까지도. 모바일이니까 PC 얘기 빼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요즘 현재 기준은 2020년 기준은 폴더폰도 있죠. 접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동적 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요즘에 갤럭시나 뭐 이렇게 사용할 때 보시면 알 거예요. 특정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노랗게 변한다거나 또는 파랗게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밝은 환경, 어두운 환경,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컬러 대비를 일정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고, 버튼이나 타이포그래피는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만보기 같은 어플 특히 그렇겠죠.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심지어 뛰면서도 볼 수 있도록. 뛰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숫자죠. 만보기. 몇 걸음인지 숫자만 크게 보여도 돼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서서 디테일한 것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작아도 되겠죠. 자, 현재 구글북 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대별 배경색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5시에는 이렇게 밝고 점점점 약간 난색, 따뜻한 색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지고 있고.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다크 테마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UI들이 전반적으로 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얀색이었다고 하면은 자, 사용 시간대라고 했죠. 넷플릭스를 주로 언제 볼까요? 태국은 저녁에 많이 보겠죠. 밤에, 새벽에. 근데 이게 UI들이 전부 하얀색이고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눈이 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눈부심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크 테마를 선택한 거겠죠. 자, iOS 환경에서 앱을 제작하면은 UI키트에 정의된 요소를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사용이 되는데, UI키트란 건 이런 겁니다. 2016년 기준 애플워치 OS2의 UI키트. 현재 이것은 이제 개인 디자이너가 제작한, 그룹에서 제작한 UI키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과 그리고 UI 요소들, 이런 버튼들, 그리고 이런 컴포넌트들, 애플워치에서 사용되는 이 모습들이죠. 이거는 자, 이렇게 바로바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발자가 바로바로 디자인 없이도 이제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이 요소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UI 키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외부 디자이너가 제작을 한 거겠지만, iOS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 개발자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UI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네, 공개된 UI 키트는 이제 디벨로퍼 애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애플 디자인 리소스들을 이제 스케치나 포토샵 또는 XD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보이죠? 버전별로 리소스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쪽은 이제 용량이 좀 크고요. 요거는 XD 쪽은 용량이 좀 라이트합니다. 주소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https developer.apple.com 에서 디자인의 리소스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iOS에서 이제 요소들을 여기서 다운받는 거고, 이거는 내려보면 macOS에 관한 요소들, 그 다음에 watchOS, 그 다음에 tvOS, 그러니까 각 환경별로 이제 앱 리소스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운받아서 화면에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용하는 툴에 맞춰서 포토샵, XD, 스케치까지 가능합니다. 자, iOS 앱의 구조적 차이를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바 형태가 있고, 뷰가 있고, 컨트롤이 있습니다. 컨트롤은 이제 주로 버튼 스위치, 텍스트 필드를 아시죠?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 그리고 진행과 같은 컨트롤 및 액션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표시하는 것, 컨트롤을 의미로 하고, 뷰는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제 앱에 표시되는 기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 여기서 아이템을 스크롤하거나 추가, 삭제, 정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라고 있죠. 사용자가 현재 앱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고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액션을 수행하는 컨트롤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iOS 앱의 구조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바탕으로 플랫폼과 장치에 걸쳐서 최상위 뷰와 세부 뷰로 구성됩니다. 자, 최상위 뷰는 앱 시작 화면 레이아웃으로 앱을 시작한 다음에 사용자 보는 첫 화면입니다. 최상위 뷰에서는 컨텐츠의 표시에 집중해야 되고, 이동 가능한 화면이 아니라 컨텐츠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동 경로가 계속 안에 들어가면 깊어지면은 카테고리 뷰를 이용해서 최상위 뷰와 세부 뷰를 연결합니다. 카테고리 뷰가 특정 데이터를 최상위 뷰와 세부 뷰로 연결하는 구조이며, 세부 뷰에서는 데이터를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아까 iOS 앱의 구조라고 했지만 바 뷰 컨트롤은 iOS와 안드로이드 다 양쪽에서 많이 사용된 요소이고, 역할이 사실 중복이 됩니다. 양쪽에 다 있는 요소예요. 바 뷰 컨트롤은. 다만 iOS에서는 각 구성 요소를 모두 바 뷰 컨트롤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같은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는 명칭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보를 탐색할 때도 이제 타ян을 탐색하는 패턴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탐색 바가 있죠. 이렇게 이런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가기 버튼으로 이전 화면이나 이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iOS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해야겠죠.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iOS에서는 기본적으로 앱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이전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이제 대다수의 앱에서 작동을 하는데, 즉 이 안드로이드와는 달리 현재 지금 별도의 탐색 버튼이 있지만 iOS는 별도의 탐색 버튼이 없이도 스와이프의 동작만으로 이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특히 안드로이드 앱에서 자주 사용되는 탐색 버튼 중 하나는 탐색창과 탭을 결합한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단 내비게이션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드로어 같은 표준 탐색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대신 탭바는 앱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요 섹션 간의 신속한 전환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iOS에서는 이제 하단에 이런 글로벌 내비게이션 탭바를 둘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렇게 둘 경우,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둘 경우 이미 탐색바가 있기 때문에 둘이 뭔가 혼동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하단 내비게이션 바와 탭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누르기도 불편할 거예요. 자, 구조적인 차이와 이제 탐색 패턴의 차이를 봤고요. 페이지 탐색하는 패턴의 차이를 봤고, 이제 그것만 다르느냐? 아니죠. 표준 컨트롤도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디자인 요소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스위치 등의 기본 컨트롤이 달라요. 그래서 컨트롤은 iOS와 양쪽에서 유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맞춤 구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표준 컨트롤이라는 것은 보통 코드로 구현이 되죠. 코드만으로 구현이 될 텐데, 기본적인 체크박스나 모양이 이제 뭔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많이 달라요. 같은 화면 하나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 구현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 양쪽의 개발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 익숙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HTML 지난 HTML 과목 홈페이지 만드는 과목에서 크롬과 익스플로러가 또는 네이버 웨일이 같은 체크박스를 넣고 같은 텍스트 필드 인풋 박스를 넣어도 보이는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익숙하겠지만 기본적으로 iOS와 두 개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같은 디자인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튼 스타일도 안드로이드에서는 버튼 텍스트의 대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iOS에서는 대부분 첫 글자에만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터치를 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기본적으로 코딩했을 때 이런 차이를 준다는 거죠. 디폴트 값이 이제 보시면은 네모 박스의 곡선들도 좀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폰트 대문자 사용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코딩에서는 이렇게 디폴트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개발 트렌드가 있겠죠. 최근에는 사용성을 통일해서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비슷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각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의 습관을 존중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차이점을 명심해야 사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앱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체제별로 다른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사용자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플랫폼, 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두 플랫폼의 디자인을 별개로 개발하면은 디자인과 개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미 그런 점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용성을 통일해서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잘 된 사례가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카카오톡은 익히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